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춥습니다 날이. 예, 그래요. 예. 오늘 본격적으로 토론 뭐 하기 전에 그런 명태균 씨가 나 때문에 12월 3일 했다 이런 보도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보도에 대해서? 전 그거를 예측을 했어요. 예. 아마 그럴 것이다. 예. 제가 줄곧 12.3 계엄은 네. 이거 황금폰 때문에 그런 예. 것이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날짜다. 예. 라고 했는데 오늘 명태균 씨가 저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예. 그럴 것 같아요. 황금폰이 드러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이 두 사람의 어떤 민낯이 이 자리에서도 그 주장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주장 빼고는요. 12월 3일 날 평온한 날에 예. 이 난리를 음. 할 리가 없다. 예. 맞는 것 같아요. 김종욱 최고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명태균 씨. 아니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네. 그 12월 3일이 상식적으로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평일이었고. 그래서 무속설이 있었고. 네, 맞아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가 열려서 예. 그 의원회관에 그 보좌관들이 바글바글했고 예. 의원들도 다 그 주변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저 권력 잡은 지 1000일 되는 날이다. 예. 그리고 12라는 게 12월 3일이니까 그래서요. 합치면 왕이다. 예. 그래서 왕이 셋이다. 뭐 예.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죠. 왜냐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뭐 거기 그게 이제 무속설. 예, 무속설의 쉽게 얘기하면 흔들기입니다. 예. 분명히 뭔가 비정상적인 어떤 예. 그 가치 판단에 의해서 했을 것이다라는 게 하나. 대통령이 본인이 설명한 것은 예. 이 야당 때문에 못 해먹겠다. 예.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라는 게 대통령의 설명.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나온 거 명태균이 주장하는 거는 내 폰 때문에 그런 거다. 예. 11월 달에 어디에 힘을 실으십니까? 최고. 저는 김채원. 뭐 1번과 3번 사이 어디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속설은 아니겠죠. 아니 무속설도 있을 수 있다고 무속설? 생각해요. 그래도 황금폰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아, 그런가요? 뭐 그래, 황금폰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황금폰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그 뭐 압력을 받고 있었다라고 예. 생각이 들어져요. 예. 왜냐하면 황금폰이 만약에 공개가 되면 11월 달에 그게 압수수색이 당해서 포렌직된 내용이 11월 말인가에 다 보고됐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야, 이게 다 공개가 됐을 경우에 내가 그동안에 명태균이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로 밝혀지면 굉장한 정치적 궁지에 물릴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그렇게 되다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거 정말로 우리가 심각해지겠구나라는 그런 공포 같은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요. 근데 그러나 날짜를 딱 찍는 것은 그거는 뭐 무속설에 다시 뭔가 누군가가 얘기해 줬을 가능성도 있다. 예. 아니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면 굉장히 대통령 부부께서 특히 여사께서 그 무속인들에 굉장히 많이 의존했다는 것들이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가능성이 그 있다고 김채고 의원님 지금 설명하고 약간 맞물려서 또 있는 건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 이게 또 그 주장과 배치되는 거라서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 김건희 여사가 그때 그 거기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남편이 알았으면 말렸을 것이다. 뭐 이런 정무적 감각으로 봐 얘기가- 그런 설도 있고. 그런 네. 얘기가 있어서 네. 실제로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럴 리가 있을까 싶어요. 예. 부인 모르게 했을 리가 있을까? 이게 워낙 어떤 이상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상천외한 근데 지금 명태균이라는 분도 어쨌든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사람인데 뭘 자기 과시하듯이 황금폰 때문에 이제 계엄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그걸 소개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뭐 계엄의 동기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거라고 보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워낙에 뭐 계획적이고 이러다기보다는 충동적이고 돌출적이고 즉흥적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겹쳤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당시에 그 황금폰 얘기가 저 명태균 변호인이 그걸 민주당 쪽에 넘길 것처럼 뭐 보도가 좀 나왔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윤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도 통과가 되고 사면 초과에 몰릴 상황이니까 애초에 가지고 있던 계엄 계획을 당겨서 돌출적으로 했을 가능성. 어쩌면 그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충동적이고 돌출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나마 저게 어설프게 진행이 돼서 국회와 국민들이 막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명태균 사건이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드러날 새로운 사실들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면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무속설, 그다음에 뭐 명태균설,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 설명 이 셋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 설명이에요. 가장 신뢰성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그 황금폰에서 잠깐 제가 그 확신을 가졌던 건 예. 민주당에 넘긴다고 그랬어요. 아, 그때? 12월 2일 날 변호사가 그것 언론사나 때문에? 민주당에 넘긴다. 근데 그때도 한참 민주당이 녹취를 가지고 계속해서 네. 이 김건희에 대한 공격과 윤석열 대통령 공격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파상 공세라고 봤을 네. 정도죠. 녹취도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 황금폰은 더한 게 나오는데 이게 민주당에 넘어가면 이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준비하던 차에 12월 3일 날 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이 정부 들어서 여러 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천공도 등장하고 건진도 등장하고 하는데 이 명태균 씨가 가장 정무적으로는 그래도 깊이 관여하고 가장 뛰어난 정무 감각을 구사했다는 건 뭐 팩트 같습니다 보니까. 도울 선생도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잡승들도 있고 한데 명태균 씨는 좀 다르다 이런 평가를 나는 하시더라고요. 분석력도 좀 있고요. 예, 그러니까요. 맥은 좀 짚는 예.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라는 예. 이제 구체적 수단이 있었잖아요. 예, 이를테면 윤석열이 혹할 만한 예,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어쨌든 자기 존재감을 입증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래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 방향을 여론을, 물고 여론을 튀기도 끌고 가고 하고. 방향을 예. 끌고 가고 이제 그걸 이제 뭐 능력이라고 봤겠죠. 예. 그래서 뭐 천공이나 건진이나 여긴 정말 무속의 세계이기 때문에 약간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세계고 예. 요거는 이제 실질적인 이 사람이 뭐 컨설턴트 내지는 브로커 내지는 뭐 기획자 여러 이름을 불리잖아요. 예. 선거에 관여했던 사람이고 예.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명태균 씨는 하여튼 자기가 어떻게 되면 한 달 안에 뭐 이 정권 끝난다 이런 어떤 예언들이 결과적으로는 맞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맞췄어요. 예. 자, 오늘 얘기를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쏟아지는데요. 뭐 홍장원 1차장이 지금 나와가지고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요. 계엄 당시 윤과 2차례 통화했다.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 이걸 계속해서 예. 방첩사 지원은 윤이 지시했고 체포조 도와주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체포 명단 받아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 잡는다고 보고했다.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가장 진술에 일관성 있는 사람은 이분이에요 보면.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현재 상황? 현재 상황에서 일단 이진우 여인영 그러니까 예. 방첩사령관하고 수방 그 사령관은 그 변호사들의 조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란죄가 되면 형량이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일단 그걸 피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난 이거 내란이라는 생각 전혀 안 했다. 그리고 이게 불법이라는 생각도 안 했다. 네.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난 명령을 이행을 네. 했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신데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러니 그게 내가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했을 리가 있겠느냐. 네. 대통령이 어련히 다 알아서 검토를 했겠냐. 예. 그러니까 난 그냥 지시한 대로 갔을 뿐이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처음에 이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얘기해주는 문짝을 깨고라도 총을 쏘고라도 네.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 내와라. 이거는 바보가 아닌다면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이건 불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진술 자체를 약간 그 진술 예. 자체에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 나는 이 계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게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인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끝까지 몰랐다. 네. 대통령이 그냥 지시하길래 그냥 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도 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그냥 대통령이 지시해서 간 거고 그리고 계엄은 나는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예. 했다. 그러니까 계엄 자체가 계엄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 전부터 계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네. 그 불법성에 대한 그 불법적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런 것을 네. 강조하고 있는 거고 두 분은. 예. 반면에 이제 홍장원 그 처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그 한 얘기 그대로 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국회 12월 6일 날 네. 그러니까 그 계엄 끝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바로 국회로 왔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보위에서 증언했던 내용은 다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얼핏 보니까 그 증거로 제시한 게 그 김태호 예. 그
그 안보실 차장. 차장이죠. 예. 그와 주고받은 뭐가 있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증거로 제시했다니까 그거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저 그때 국회에 있어서 기억이 예. 나는데 지금 처음 나온 얘기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진우 여인영 그 전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하고 다른 얘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핵심 질문은 이를테면 이제 진술 거부를 예. 하고 조금 약간 주변적인 혹은 자신의 어쨌든 판단 예.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명령이기 때문에 따랐지 뭐 그걸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예.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우 사령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짝 부시고 들어가서 총을 쏘서라도 끌어내라 네. 그런 지시를 받았냐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14명 그 김영현 장관한테 체포 명단 받았냐 예. 그것도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그 본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던 거고 예. 그리고 그 그런 어떤 그 지시를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예. 거예요. 비화폰을 통해서 막 정신없이 통화하고 하면서 옆에 다른 참모들도 다 듣고 듣고 그 내용을 또 자기가 또 들은 내용을 명령을 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들은 내용을 예. 전달해서 명령하고 그 예. 김용현 장관한테 들었는데 이 사람들 체포하라 그랬다라고 14명 명단 그대로 전달한 거 예. 아닙니까? 때문에 저게 본인들의 혐의를 부정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예. 다만 어쨌든 내란인 걸 인정하게 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는 징역 5년 이상이에요. 예.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기서 일종의 자백이 안 되도록 핵심 질문은 계속 비켜가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진우 사령관 오늘 보니까 여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핵심 질문은 비켜갔지만 대체적으로 윤을 엄호하는 듯한 네. 그러나 마지막에 윤곽근 변호사가 다시 한번 그 지시가 없었다는 걸 끌어내려고 질문을 거듭했는데 그건 또 답을 안 하더라고요. 예.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의리인지 근데 분명한 한 방향은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은 다들 아주 그렇죠. 동일하게 그건 아주 일관된 태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령관들 그러니까 이진우랑 그 누구죠 여인영 네. 같은 경우는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최대한 방어를 했던 예. 것 같고 형량 낮추기 수준에서의 위증이 안 되는 범위에서 지금 오늘 헌재에서의 증언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답변하지 네. 않겠습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는 아닙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네. 위증이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여기에서 아니라고 얘기해서 형사재판 가서 이걸 아니라고 하는 순간 본인이 따지고 보면은 형량 참작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에요. 이들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단순 가단까지만 가도 정말 이들은 정말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예, 지금 오늘의 헌재의 증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 뭐 동조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뜯어보면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그냥 형량 낮추는 수준에서 갔다. 하지만 숨은 그림 찾기를 잘 해보면 예. 대부분 다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무건에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헌법재판관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홍장원 이 차장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증언을 했을 뿐더러 아주 구체적이고 네. 지금 좀 명료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마 질문하기가 네. 상당히 껄끄럽지 않을까. 예. 지금 진행 중이나 진행 중이죠 지금. 일단 예. 좀 지켜보면은 홍장원 차장 자체를 건들면 벌집 쑤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홍장원 차장이 오늘 증언 출석으로 게임은 절반 이상 끝났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장원 차장이 유일하게 진술이 안 바뀌는 네. 가장 일관된 그것도 기억력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보면. 예. 홍장원 차장이 이건 추정입니다만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아주 구체적인 뉘앙스까지 메모를 해갖고 가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국회에 와서 진술할 때 여기서 그런 점을 느꼈는데 토시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반복해서 답을 하는 게 예. 틀리지가 않아요. 예. 그 얘기는 메모를 했거나 예. 녹음을 했거나 근데 녹음이야 뭐 안 됐겠 녹음했으면 이미 제출했을 텐데 예. 메모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혹은 언론을 향해서 거듭된 같은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는데 뉘앙스나 토시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다 메모를 그런 점 느꼈어요. 예. 오늘 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예.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선관위에 들어가 투입하는 내가 건 명령했다. 내가 김용현에게 지시를 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선관위나 국회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든 헌법기관을 중단시키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데 왜 대통령 그 얘기를 했을까? 왜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했다. 그리고 그 얘기에 힘입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그래 내가 선관위에 내가 보냈어. 내가 부정선거 확인해보라고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근데 이것은 동시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 자체가 내란에 해동될 수도 있다. 탄핵 심판은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이거는 정도는? 그렇다면은 이거 선관위에다가 본인이 지시를 해서 집어넣었어? 군인을 집어넣었어? 선관위를 왜 집어넣어?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 하나는 그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그 정치적인 그 선언 뭐 이것과 그다음에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전자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지금 정치인에 대한 것 문제가 되는 그거잖아요. 체포조의 존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선관위 이 세 가지가 제일 문제라면 포고령 네 가지네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보면 이제 포고령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근데 체포조는 이제 거의 이제 또 있다고 확인이 되는 건데. 선관위하고 국회에 대해서는 한사코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관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몇 가지가 굉장히 이른바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하여튼 선관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그동안 했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김채우 의원님 말씀대로 그 어떤 법률가 아닙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그렇죠. 근데 저 정도 얘기했다면 탄핵 심판은 물 건너갔다는 걸 이미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변호인단도 그래서요. 저 헌법재판소에서 저 탄핵 재판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방어 논리를 제시하는 걸 보면 법률적 주장이라기보다도 일종의 정치적 주장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거는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었다. 그거는 법률적인 방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른바 이제 유튜브에 떠도는 용어를 갖다가 이제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런 점을 보면 할 말이 없거나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된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거나, 방어가 안 되면 뭐 어쨌든 지지자들 결집시켜서 프레임을 강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당성을 주장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이 생각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 저걸 법률적으로 방어가 가능하고 그 법률적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저런 식의 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미 본인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내가 어려운 상황, 탄핵 심판에서 내가 살 길은 선거 이겨서 사면 받는 일밖에 없다. 뭐 이런 그런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죠. 그쪽 같아요. 장기적으로 본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권선동, 권영세 이 두 지도부가 간 것까지 다 일맥상통한 큰 줄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작전회의 같은 걸 하는 거죠. 가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법률적으로는 승산이 없으나 우리가 이런 지지층을 꽉 잡고 가서 끝까지 가서 혹시 알아 우리가 이번에 탄핵을 했더라도 가져오면 그리고 우리가 정권 잡으면 나 사면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좀 얼토당토하는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발언이 안 되고, 저는 이게 법률적인 거를 포기한 걸 보면 그냥 막 던지는 그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있지도 않은데 지시했냐 안 했냐라는 잠깐 광고 듣고 중요한 말씀. 대변인 아까 말씀하시던 거.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은 발언을 하나 제가 느낀 게 그 오늘 오차변론에서의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냐, 뭐 받았느냐 한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찾아가는 것 같다. 이게 현실 인식이 없는 발언들 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무슨 여기서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는 일이 왜 없습니까? 정치인을 체포를 했다는 행위가 결론으로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려고 했냐라는 거잖아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정지됐어? 비상이 완성됐어? 계속 이걸 따져요. 그래서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법률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거 보면 다 포기했다. 이건 끝까지 가봤자 결론은 방해할 게 없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오차 변론에서 좀 예. 드러난 것 같아요, 영역. 논리적으로는 말은 안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있냐,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2시간 뭐 사실상 2시간도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끝난 것은 그 대통령이나 계엄군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고 네. 그거는 국회가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결의를 했고 뭐 한동훈 대표 또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메시지를 냈고 시민들이 그 주변에 몰려와서 출동한 그 계엄군에게 반란군 하면서 거세게 저항을 했고 계엄군들도 아니 이거 뭐 도대체 나는 뭐 적하고 싸우는 줄 알고 왔더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네. 국회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그 어느 언론사가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기자들끼리 주고받은 그 단톡방 메시지를 다 공개했잖아요. 네.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 선배 그 계엄군이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예. 다 피해간다. 뭐 이런 비슷한 네.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본인이 그 의지가 대통령은 뭐 과연 없었을까? 근데 그 현장에 출동한 그런 계엄군들 그리고 사령관들도 보니까 국회가 통과시키자마자 김용현 장관한테 그 특전사령관은 야 우리 다 빼겠습니다. 네. 세 명을 다 세 군데 갔던 국회하고 선관위하고 예. 뭐 이런 쪽에 있었던 데서 다 빼겠다고 하니까 김용현 장관이 아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았을 거 아쉽다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 계엄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난 실패하려고 계엄했다 뭐 네. 계몽하려고 계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그거는 결과로서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걸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 저 얘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네. 걸 이해할 아니 수 있을 그 거예요. 의도나 동기를 감추려고 하니까 예. 결과를 놓고서 본인의 의도나 동기를 정당화시키려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궤변이 나오고 그러다 억지가 보니까 나오고 또 법률적으로는 자백이에요 거의. 이건 일종의 자백이죠. 예, 예. 그러니까 자백이 탄핵당할 나오고 일을 했다는 자백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예.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오늘 보니까 일주일에 심리를 한 번만 해달라 형사재판이 네. 시작되니까 그리고 증인도 가급적 많이 받아달라 네. 이걸 또 요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는 안 되고 지연이라도 하자 이게 이제 목적이 아닌가 싶고 아직 그 안 쓴 카드가 예.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상 기소가 됐을 때 네. 헌법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예. 있어요. 물론 그런다고 헌재가 다 수용하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그걸 요구할지 말지 아직 그 결정을 안 한 것 같은데 네. 요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헌재가 받아줄 가능성은 없거든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 그럴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보이콧하지 않겠냐. 예. 이런 일각의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아예 이제 헌법재판소도 거부하겠다. 근데 예. 지금 보면 헌재 재판관들 공격하는 거 보면 네. 뭐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이제 불복할 가능성을 지금부터 빌드업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맞죠? 네. 그거 맞죠?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네. 지금 이 상태에선 아까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결과는 거의 빤히 정해진 건데 네. 그럼 조기 대선 불가피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당은 말입니다. 그러면 김채호 의원님 여당은 아직까지도 저렇게 다수가 같이 한 몸이 돼서 막 나가도 되는 겁니까? 대선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길 생각이 있으면 그건 뭐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뭐 네. 전임 지도부는 네. 한동훈 지도부는 대통령과 빨리 절연을 하자. 예.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를 하고 예.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는 그 절연한 상태에서 그 두 분이 없는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통제되는 민주당 예. 이렇게 싸워야지 우리가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이 예.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죠. 근데 그런 주장들은 먹히지 않았고 예. 지금 이제 현재 지도부는 이번에 어제 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까지 대통령을 만나러 면회하러 간 걸 보면 대통령을 끌어안고 계속 가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근데 또 한동안은 뭐 불꽃처럼 확 타올라서 길거리 시위대도 그렇고 예. 지지도도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뭐 그 1대1 대결을 해서도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온갖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갤럽 조사 외에는 그렇게 크게 믿지는 않는데 여론조사가 하도 뭐 그 의도적인 게 아니냐. 그리고 ARS 조사는 명태균 씨가 뭐 여러 가지로 보여줬다시피 의도하는 바에 의해서 결과값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ARS 조사의 특성상 아주 강성 지지자들만 나오고 있다. 그리고 보수라고 얘기라고 한 응답자가 나머지보다 대개 1.6배, 1.5배가 많다. 뭐 이렇게 되니까 예. 그게 그 전체적인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취해서 이게 내가 윤 대통령을 계속 껴안고 가면은 우리가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 그래서요. 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헌재 심판도 진행되고 그러면 지금 새로운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과연 출구 전략을 뭘로 세울 거냐. 이분이 지금 깝깝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여쭤봤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지금 현재 지도부가 아닙니다. 현재 예. 비대위나 지도부는 한편으로는 이제 여론조사 수치 예. 여기에 일희일비하고 부안해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강성 지지층의 이제 큰 목소리 예. 이게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도 부산역 광장에서 열렸던 그 집회에 뭐 윤상현 의원 등등이 예. 가가지고 부정선거 얘기하고 좌파 사법 카르텔 얘기하고 네. 그러면서 싸우자 뭐 이렇게 선동을 했어요. 나가가지고 네. 집회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눈치 보면서 그 강성 지지층 뒤를 이 추종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그 앞에서 이제 총대를 메고 선동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일부 중진 의원들이나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저는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가 보란 듯이 윤 대통령 면회하는 게 이제 최악의 모습이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뭐 지도부 차원의 면회가 아닌 뭐 개인적인 예. 정리에 따른 뭐 이런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고 두 분이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면회 신청이 줄을 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 생리라는 게. 예. 그런데다가 이분들이 그 계엄의 불가피성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석열 이 피의자의 논리를 그대로 밖으로 전달하고 있잖아요. 메신저가 돼가지고. 예. 그러면 저 이제 내란 수계에 메신저로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능하는 건데 예. 저러다 갑자기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갑자기 얼굴 바꿔가지고 그래서요. 뭐 중도 확장 예.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 지도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기 대선에 국민의힘이 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임하려면 지도부부터 바꿔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선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예. 국민의힘이 대선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네. 이렇게 잘못했으면 뭐 다음 어떤 집권에 있어서 좀 저희에게 표를 주십시오. 저는 표 달라는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정당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공당은 아니다. 여기서는 반성과 성찰이 들어가야 되죠. 예. 너무 좀 심하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각오로 당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암 환자들이 그 지금의 고통을 잃으려면 몰핀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몰핀을 계속해서 맞지만 결국에는 몰핀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런 과대 표집된 이런 그 여론조사 수치도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 안에서 중도층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냥 과대 표집된 그 구구 보수층이 뭐 결집된 이런 괜찮은 여론조사를 보면서 우린 괜찮아. 네. 우린 괜찮았는데 실현은 안 되죠. 결국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길을 가냐면 진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어떤 감염이 돼서 암덩어리라는 내란의 암덩어리를 가져왔어요. 네. 거기가 이제 드러났으면 그걸 도려내고 좀 뭔가 치유를 해가서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암덩어리를 안고 우리도 같이 죽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라는 이제 몰핀을 계속 막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향후에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뭘 한들 뭐 많게는 100일 뭐 짧게는 한 80일 그래서요. 그럴 수 있죠. 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두려운 것들은 그래도 한국 정치라는 게 양 날개로 날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네.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건전한 모습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하자면 진보나 민주당에서도 그걸 보면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괴멸되면 그것도 한국 정치에는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재빨리 좀 이 암덩어리를 잘 정리를 하고 네. 체질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양정당 모두가 그래서 뭐 어떤 경우든 정당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지도부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지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약 30에서 35% 정도 되는 좌우 정당의 지지자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번 탄핵 국면에서 그 비상계엄 국면에서 뭐 보여준 모습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신뢰라기보다는 뭐 야 이쪽에서는 비상계엄을 해갖고 진짜 나라를 한번 뒤집어 놓더니 저 사람들 이거 그 기회가 오니까 옳았구나 잘됐다 이제 우리 거 다 찾아먹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날뛰는 거 보니까 그것도 진짜 꼴보기 싫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 냈을 때 굉장히 점잖고 그리고 책임 있게 행동을 했다면 지금 국민의힘 저희 당은 거의 고개를 못 들고 아마 거의 괴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그 지금 말씀이 맞죠. 그 지지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합리적 보수 지지층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지지층조차도 이를테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류에 혹은 그런 어떤 강경한 지지층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는 건지 이 상황에서 이게 궁금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당이 윤석열 이 피고인하고 절연하고 뭔가 쇄신하면서 이 내란 사태를 제대로 종식시키고 그리고 이제 합리적 보수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지지층의 목소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정치인들 중에는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죠. 소수지만. 근데 이제 그분들이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비상계엄 내란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어쨌든 여당의 대표로서 이 계엄 해제 결의를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저 당내에서 쓸려 나가긴 했지만 근데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지금 사라져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그 과거의 국민의힘을 지탱해 왔던 그런 합리적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는 어디 간 거냐. 그분들조차 정광훈 유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상황에 답답하니까 그냥 목소리를 안 내고 관망하고 있는 거냐. 이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저는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면 또 이제 조용히 와서 뭐 지금 광풍이 불고 있어서 그런데 그 최고위원님이 하는 게 맞아요. 전 지지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당 분위기에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당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을 당하는 건데 어느 당원이 마음이 좋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좋습니까? 누구든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 열풍들 뭐 막 갑자기 막 길거리를 쏟아져 나오고 젊은 2030도 그 동조한다고 하고 뭐 그러면서 당 지지도 올라가고 뭐 이재명 대표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당원들이 많지 않아요. 속으로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 그거 저 거품 꺼지면 우리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당장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는데 저는 뭐 그런데 제가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그 여당 지지하신 분들 지금 그런데 그동안 과거였던 그중에 좀 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쭤보냐면 가까운 시일 내에 2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한 명은 명백한 범죄로 막 교도소 가고 이럴 때 이 지지에 대해서 어떤 인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 고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당 지지자들도 뭐 그전에는 그 군사쿠데타로 집권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도 정상적인 보수를 향한 좀 갈증이 안 생기나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뽑을 때 그 뽑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뽑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뽑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과 비명이 갈려 있습니다만 그 뽑을 때 자기들이 대표를 뽑거나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됐잖아요.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때 당시에 시점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그래서 그 보수의 강성 지지하는 분들은 본인들의 선거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역사에서 정상적인 보수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거의. 거의가 뭡니까 지금? 그거는 앵커의 판단인 것이고. 아니, 제 판단이 그 객관적으로 2명이 탄핵 거의 분명해지고 있고요. 한 명은 범죄 행위로 교도소를 갔다 오고. 그 전에 또 뭐 군사쿠데타 한 분, 그 군사쿠데타 후예자.
아주 일관된 흐름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반쪽 정부라도 세웠기 때문에 예. 우리가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뭐 거기는 역사 논쟁은 차치하고 그 이후에요. 예.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도 예. 그때 당시에 뭐 5.16이라는 그 뭐 거기는 역사 논쟁이니까 차치하고 그 전두환부터 한번 쭉 그 보면 이후에 예. 그거는 민주화가 뭐- 이루어졌다는 그때까지 쭉 보면 뭐 그거는 하지만 우리 당에 예.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이 붙어 있지는 않아요. 예. 우리는 그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에서부터 이어졌지만 그 구테타를 통해서 집권한 112 이후에 예. 5.18 이후에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의 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YS가 합당을 하면서 예. 거기서 싸웠던 YS가 DJ가 사실은 하나는 국민의힘이고 하나는 그 진보였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군인 정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 노태우 대통령과 그 YS 김영삼 총재가 합당을 하면서 당을 만들기는 했죠. 예. 뭐 저희는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당의 뿌리가 거기 있다라는 생각을 뭐 하지 그 않아요. 전두환을 빼더라도 그럼 그 위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 보수 대통령이 저는요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 이명박 대통령 그 통치 기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으로 간 것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상당히 정치 보복성 성격이 강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 만약에 진짜로 대놓고 정치 보복을 하려고 했으면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왔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소영주 부대는 오늘 예, 말씀을 가장 좀 뭐 적게 하신 시간이 것 별로 없고 예. 뭐 이제 워낙 열변을 토하셔서 예. 일단은 뭐 국민님이 사는 길은 국민이 사는 그러다 길은 골을 질러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하고 태극기하고 절연해야 삽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태극기에 빠져있던 국민의힘을 구했을 때는 예. 기억하세요. 예. 근데 다시 태극기에 빠졌다. 예. 제가 최소한 10년 이상은 예. 정상화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예. 지금 당장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저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이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아,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 막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이 포연이 가득한데 이게 좀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남아 있는 보수 정당이 수구화된 반체제 정당일지 예. 아니면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건전한 보수로 물꼬를 갑자기 옷을 돌리는. 갈아입을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이 수구 반체제 정당이 남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저 돼버렸어요. 태극기부터 하고 선동하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보수는 망하는 거죠. 예,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서영주, 박원석 세 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